이 시간에는 이제 그 어덜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어덜트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메디케이드 서비스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이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서비스가 뭔지 그 종류를 내가 알아야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종류도 어느 때 가질 수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되고, 그래서 부모가 인포메이션을 많이 갖지 않으면 내 아이가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부모님들이 약간의 인포메이션을 조금 더 가지시라고. 제가 뭐 여기에서 하나하나를 다 막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한번 들으시고, 제가 또 웹사이트 어디를 들어가시면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 어떻게 구글에 이제 이렇게 치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부모님이 알아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덜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어덜트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그게 21살이나 22살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벗어나면은, 그래서 아이가 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부터 한 2시 반이나 3시까지 학교에 있다 와요. 그쵸?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있게 돼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어져요. 그래서 OPWDD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데이 해빌리테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이 듣기는 데이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데이 프로그램 말씀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게 그 데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데이 해빌리테이션 프로그램, 아니면 줄여서 그냥 데이 햅. 그러니까 MSC 같은 분들이 야 데이 햅, 그래서 데이 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그게 데이 해빌리테이션이고 그 다음에 데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데이 해빌리테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 아이가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어요. 그 아이가 그룹홈에 살든지, 그 아이가 나하고 같이 살든지, 그 아이가 뭐 서티파이드 세팅에 어디 가서 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사는 곳에는 상관이 없이 그냥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over 21 years old가 되면은,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행해져야 되면 집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해빌리테이션이나 뭐 비헤이비어 매니지먼트 같은 거는 집에서도 행해지는데, 이거는 집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의 엘리지빌리티가 메디케이드가 있다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서비스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하나는 데이 해빌리테이션 위드 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트 베이스예요. 이게 트래디셔널 데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어느 프로그램 클래스 안에서 하루 종일 거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깐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잠깐 필드 트립을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클래스 안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데이 해빌리테이션 위드 월이라고 해요. 월에 가려져 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데이 해빌리테이션 without war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MSC들이 without war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많이 들으시고, 이게 최근에 생기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거는 OPWDD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커뮤니티로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without war은 이제 클래스가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스케줄을 짜요. 그러니까는 6명의 3명꼴로, 6명에 3명 선생님이 붙는 거죠. 2대1 정도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초이스가 있어. 그래서 너네들 어디 가고 싶니? 하고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야. 나는 오늘은 뮤지엄 가고 싶어. 나는 YMCA 가서 운동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지를 좋아하는 거 몇 개 골라서 한두 개 해.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이들 일 스킬을 임프루브 시켜야 되는 게 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발론티어 사이트도 아이들한테 주는 거야. 오늘은 밀 오너 휠이라는 그런 곳에 가서 뭐 패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YWC에 가서 클리닝을 도와준다든가, 타겟에 가서 솔팅아웃을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걸 할래?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아침에 프로그램을 짜고, 그리고는
이제 아이들하고 밖에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클래스 안에 있지 않아요. 하루 종일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의미 있게 이제 액티비티도 하고 일도 배우고 스킬도 배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다니면서 적당한 행동들을 배운다는 거죠. 교실 안에 있으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울 수가 없지만 밖에 나가면 내가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응이 오면은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해서 이런 행동들을 계속 배우고 트래블 트레이닝도 배우는 거예요. 아, 길을 건널 때는 이러해야 되겠구나. 빨간불인데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데이 해빌리테이션 without worry예요. 여기에도 잡 스킬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잡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supplemental group day rehabilitation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아침부터 해서 2시나 3시까지 끝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데이 해빌리테이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애프터눈에 아이들이 데이 프로그램을 갔다 와서 4시부터 7시까지 뭐 6시까지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위크엔드에 이루어지는 데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데이 해빌리테이션 with worry나 without worry는 Monday through Friday, 그 다음에 아침에 그러니까 8시부터 2시나 3시까지 레귤러하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고, 이 서플리멘탈 데이 그룹 데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갔다 온 다음에 오후에나 위크엔드에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데이 해빌리테이션 프로그램,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제일 급하게 가져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학교에 한 18살, 19살 때부터 프론트 도어를 시작하시는 게 그 전에 하시면 더 좋고, 일단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이 소요가 되니까 얼른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질문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인플로이먼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강조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최근에 OPWDD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잡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요. 아이들이 가능하다면, 일할 수 있다면, 뭐 하나를 할 수가 있다면 그 아이의 그거를 더 임프루브 시켜서 잡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OPWDD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all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ho want to work should be supported to achieve their goal. 그러니까 누구나 일을 할 수 있고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는 게 OPWDD의 방침이라서 인플로이먼트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잡을 통해서 아이들이 독립적이 돼요. independence, 그렇죠? 그 다음에 self confidence가 생겨요. 자압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그 relationship,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잡에 가면 레귤러 그 스태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커스터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집에 있거나 그 segregated 된, isolated 된 그런 플레이스에 있을 때는 이런 게 없었던 기회인데 잡을 갖고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사회에 어울려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크는 어디에서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리미테이션이 없어요. 지금 OPWD에서 계속 디벨로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GHO도 잡 인플로이먼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에 우선되는 건 우리가 잡 사이트를 찾아야지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에이전시들이 그러한 잡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 게 어디냐면 뱅크도 있을 수 있고, 제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는 데이케어에서 일해요. 어시스턴트 티처로. 약간은 하이 펑셔닝이죠. 그래서 어시스턴트 티처로 레귤러리. 그래서 그 스태프들하고도 관계도 갖고, 그리고 뭐 테크놀로지. 하나는 지금 퀸스 칼리지를 다녀요. 퀸스보로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녀요. 가서 지금 인포메이션 데이터베이스 그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약간은 어티즘이라서 그 하이어 펑션이지만 지금 그 아이는 구드윌에서 잡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거에 관련된 사이트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테크놀로지나 헬스케어나 뭐 하스피탈리티는, 이거는 하스피탈리티는 뭐냐면 그러니까 호텔 같은 데서 뭐 청소를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 그 아이의 능력에 맞는 그런 것들도 찾을 수 있고, 리테일 같은 경우는 뭐 타겟이니 월마트니 이런 데 가면 우리 아이들 어떤 애는 소팅 하는 거에 굉장히 잘해요.
어떤 아이는 익스플로레이션 된 거 찾아내는데 귀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컴퍼니는 얘를 하이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미싱하는 걸 얘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 개발해주고 또 그거에 맞는 잡도 찾아주고 또 어떤 아이는 그러한 하이 펑셔닝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발런티어 사이트를 찾아서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기여한다는 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요즘에 이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임플로이먼트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냐면 저게 지금 위에 올라가서 내릴 수가 없네요. 저게 프리 보케이셔널 서비스예요. 제가 이것만 따로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다른 거는 뭉뚱그려서 다음에 나올 거예요. 이 프리 보케이셔널 서비스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일할 것 같긴 해. 약간은 일할 것 같긴 한데 아직 얘가 일할 그 스킬이 습득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일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얘는 배워야 돼.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경우에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그러니까 서포트나 트레이닝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잡에. 그러니까 이 잡 코치가 붙어서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볼 거고 이 아이가 또 뭘 잘하는지를 알아봐서 그거에 맞는 잡들을 디벨롭해서 그거에 맞게 얘를 인턴십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점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프리 보케이셔널 서비스라고 해요. 이거는 잠깐만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 안 들었네요. 빨리 썼어요. 이거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임플로이먼트가 컨티뉴 되는 건데 여기에는 Pathway to Employment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프리보케이셔널 서비스보다 약간 하이어 단계예요. 근데 이거는 still 그러니까는 그 아이를 그러니까는 잡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제 어떻게 레주메를 쓰는지 어떻게 잡 인터뷰를 하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잡 코치가 집으로도 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하는 거하고 사회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집에서는 옷도 굉장히 잘 접어놔요. 어떤 애는 신발 굉장히 잘 정리해요. 어떤 애는 뭐 헤드 오르가나이즈를 잘한다든가 어떤 아이는 막 접기나 퍼즐을 잘한다든가 이런 게 커뮤니티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행동들을 또 observation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잘하는 것들을 개발을 했으면 그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인턴십을 보내는 거예요. 프리보케이셔널 서비스는 인턴십까지는 보내진 않지만 이거는 인턴십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느 certain 그 컴퍼니하고 같이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필름 메이킹 영화 만드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관계된 그 잡코치가 그거에 관계된 컴퍼니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뭔가를 좋아하면 그거를 잡하고 연결지어서 아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건 스페시피컬리 레주메도 해주고 인터뷰 스킬도 가르치고 또 레주메에 쓸 것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기 가서 일해보게 하고 저리 가서 일해보게 해서 레주메도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제가 가장 많이들 그러니까는 부모님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하시라고 프리보케이셔널 다음에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잡 스킬을 쌓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라이프예요. 라이프 동안 살아갈 건데 여기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운 다음에 이제 잡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아이는 그러니까 하이 펑션이니까 직접 ETP나 센트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Pathway to the Employment 프로그램을 거치면 약간은 더 단단하게 그 스킬들이 쌓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름을 좀 그러니까 패밀리하게 애워두세요. Pathway to the Employment가 있다. 예. 그리고 전에 그 프리보케이셔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분들을 뭐 이렇게 스킬 세리스감을 하고 가르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해요? 일단은 이 프리보케이셔널 서비스는 뭐냐면은 그 잡에 관한 그런 스킬들을
학교에서 세팅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타겟에 가서 이제 그 소팅도 시켜보고 뭐 어디 가서 뭐 올가나이즈도 시켜보고 뭐 어디 가서 패킹도 시켜보고 어떤 애는 아침마다 미론더 힐 거기 컴퍼니에 가가지고 사과를 2박스, 3박스씩 씹는데요. 자기는 그게 재밌대. 근데 그렇게 해가면서 돈도 약간은 그 컴퍼니마다 다르니까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필드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인턴십을 하면서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클래스 안에서 시켜주진 않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커뮤니티로 나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 Employment Training 프로그램, ETP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이제 Pathway to the Employment 프로그램이나 이거는 직접 아이가 이제 일을 가져서 돈을 받는 건 조금 드물거든요. 많이 드문데 이거는 일단은 아이가 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그 컴퍼니에서 나 얘를 한번 하이어하고 싶어. 잘하는지 한번 알아보게. 그러면 이 ETP 프로그램은 그 스테이트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스테이트에서 컴퍼니로 돈을 페이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미니멈 웨이지를.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는 스테이트에서 아이한테 페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컴퍼니, 그 스토어는 공짜로 아이를 하이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를 아이를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두고 보면서 그때 동안 펀딩이 나오는 거지 계속. 그러면서 아이는 거기 가서 어울리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그 오너가 지켜보는 거예요. 얘가 정말 이 일에 적합한 건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펀딩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오너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 얘 계속 사용을 할래. 아니면 난 사용 안 할래. 그때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정말 그쪽에서 잘하면 이제 거기서 하이어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FDNY 그 뮤지엄에서 이제 클린도 하고 올가나이즈도 하고 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걔는 거기에서 일을 너무 잘해서 하이어를 했어요. 계속해서. 아니면 타겟에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홈디팟에서 일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라에서 일단은 돈을 한 몇 개월, 6개월 정도 돈을 대줘요. 오너한테. 그러면서 아이가 거기에 직접 적응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오너한테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아이가 디서빌리티 됐으니까 일반 회사는 정말 안 받아줄 거라고요. 그냥 가면. 근데 아이가 일하는 걸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인스퍼레이션 찾아내는 데는 귀신인 아이야. 그러면 그 아이를 자기가 사용해야겠다는 거죠. 다른 레귤러 스태프보다 일을 더 잘하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ETP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ETP 프로그램도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서포티드 인플로이먼트 프로그램은 뭐냐면 일단은 ETP 과정도 다 거치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여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잡 코치가 붙어요. 그래서 그 잡 코치가 이제 걔에 맞는 잡도 계속 찾아줄 거고, 이제 만약에 잡을 가졌다면 그 잡을 잘 메인테인 할 수 있도록 이제 카운슬링도 같이 하고, 뭐 모니터에서 너 이런 건 좀 바꿔보지 않겠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하는 거야. 힘든 게 있으면 뭐 도와주고, 그러니까 일하는 상에 말고 매일 만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2-3번 정도 이렇게 만난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잡이 만약에 있으면 그걸 메인테인 한다든가, 만약에 잡이 이제 잘렸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것들을 이제 찾아서 알아봐주고 이제 이러한 역할을 그러니까 그러한 프로그램이 이제 샘플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Enhanced Supportive Employment Pilot Project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이게 몇 년이더라? 한 5년인가에 걸쳐서 5년인가 몇 년에 걸쳐서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하이어 펑션인 아이들한테 이루어지는 이제 샘플 프로그램이에요. 똑같은 샘플인데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는 단기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아이를 도와줘서 아이가 정말 그 이제 잡에 스테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제는 많이 하이어 펑셔닝인 아이들한테 이제 되는 거.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좀 하실래요? 네, 맨 마지막 ESEMP는 어떤 잡 부분이 일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잡이든지 그 아이가 할 수 있으면 뭐 IT 계통도 괜찮고 뭐 리테일도 괜찮고 뱅크도 괜찮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하는 거죠.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번 구글에 하셔서, 그러니까 이거를 찾으시는 방법 더 많이 알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글에 가셔서 Pathway to Employment Program 그리고 뒤에다가 OPWDD 그거 하나만 더 쳐주시면 쫙 나와요. 여러 가지 에이전시도 나오고 많은 거예요. 만약에 ETP 하고 싶으면 ETP 치면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Employment Training Program OPWDD 하면은 쫙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본인이. 그래서 내 아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그 프리보케이셔널 서비스면 프리보케이셔널 서비스 OPWDD 치고 그리고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읽어보시는 게 근데 그런 프리보케이셔널 서비스하고 저런 패스웨이 투 인플로이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떻게 에이전시 그룹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뭔가 이치 인디비주얼을 따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ETP 같은 거, 그 다음에 패스웨이 투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인디비주얼이에요. 그래서 잡 코치가 원투원으로 붙을 거예요. 예, 대부분이 원투원으로 붙어요. 근데 뭐 똑같은 잡을 똑같은 플레이에서 비슷한 펑셔닝 있는 아이들이 같이 가서 한다면 그룹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저런 프리보케이셔널이나 without the word, 그러니까 they have 이런 거는 그룹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인디비주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서비스가 웨이버 서비스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프론트도어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는 메디케이드가 필요하고 어떤 거는 메디케이드가 필요가 없다고 했죠. 이거는 꼭 메디케이드가 필요하고 MSC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HCBS 웨이버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나왔던 거 이거 데이 프로그램부터 지금 쭉 하는 것들은 이제 웨이버 서비스인데 여기에 보면은 인텐시브 비헤이비얼 서비스가 있어요. 아까 제이가 했던 그 프로그램도 있지만 패밀리 서포트 서비스 안에 여기에 인텐시브 비헤이비얼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숏텀이고 6months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도 하나의 웨이버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이 같은 경우는 웨이버가 아니고 그렇지만 이거는 웨이브로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6개월 동안 부모님하고 클리니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아이의 행동 하나를 놓고 교정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컨셉은 비슷해요. 컨셉은 비슷한데 이거는 웨이버 서비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도 저희가 강조를 했지만 이거는 레시핏이 아니에요. 이 서비스를 받는 동안 나는 잠깐 쉬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참여를 해서 이 클리니션이나 비헤이비얼 스페셜리스트가 집에 와서 메인리 나를 티치를 할 거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아이의 행동을 다루어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아까 부모님이나 패밀리나 아니면 이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들이 홈케어나 뭐 이런 사람들을 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 행동을 이제 고쳐야 될까 다루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인텐시브 비헤이비얼 서비스가 이제 있으려고 한다면은 그 앞에 아래에 보면 홈 앤 커뮤니티 베이스 서비스 웨이버 있죠. 이게 HCBS 웨이버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미닝은 메디케이드 서비스 코디네이션 MSC도 있어야 되고 메디케이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꼭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가족하고 집에서 살고 있어야지 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룹홈에 살고 있으면 이 서비스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인텐시브 비헤이비어 서비스는 학교 다닐 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서비스들은 이게 아이가 졸업을 한 후에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 서비스하고 지금 이제 이 나중에 나올 이 서비스들은 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도 받을 수 있는 웨이버 서비스거든요. 일단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학교에 다닐 때는 뭐 액티브하게 인볼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뭐 IEP나 가지 정도세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그러니까 OPWDD에서 권장하는 거는 14살부터 부모님들이 IEP 미팅을 가질 때 우리 아이가 트랜지션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어덜트 프로그램으로 가는 그거를 상의를 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전에
지금 국민학교 졸업하면서 그게 행해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중학교 때는 아이를 잘 관찰해서 뭐가 자라난지도 다 리코딩이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부모가 IEP 미팅을 갔을 때 항상 내 아이는 지금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니? 내 아이는 지금 트래블 트레이닝을 하고 있니? 왜냐하면 학교에서 행해지는 트래블 트레이닝이 가장 좋아요. 아이가 하이스쿨 다니는 동안에 트래블 트레이닝을 학교에서 받으면 아이를 비디오 테이프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뭐든지 해서 아이가 정말 잘하면 서티피케이트를 주거든요. 그게 굉장히 확실한 그 트래블 트레이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트래블 트레이닝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 있는 데이 프로그램, ETP나 샘프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버스를 프로바이드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전제가 아이가 하이 펑션이기 때문에 아이가 트래블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면 학교 다닐 때 트래블 트레이닝을 받아놓는 게 좋아요. 아이가 하이스쿨 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XSBR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XSBR. 예. 들어보셨어요? XSBR은 이것도 인플로이먼트 프로그램이에요. 학교 다닐 때. 근데 OPWDD하고 상관없는 프로그램이고, 여기에 보면 뉴욕 스테이트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에서 서포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하이스쿨 다닐 때 하이 펑셔닝인 아이들은 부모님이 IEP 쓸 때 내 아이가 좀 일할 것 같아. 그러면 야, XSBR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떠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아이가 합당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 아이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XSBR도 이제 하나의 vocational 프로그램, employment 프로그램, 그런데 학교 다닐 때 행해지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안 썼지만 아까 그 travel training 프로그램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 XSBR은 그거 OPWDD하고 상관이 없나요? 예, 그거는 OPWDD eligibility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이가 하이스쿨에만 다니면 이제 그거에 이제 받을 수가 있죠. 스쿨 학교 다니는 동안만인가요? 그렇죠. 학교를 나오면 그 XSBR 그 케이스가, 그러니까 XSBR이 학교에 있는 스텝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에이전시도 있어요. 뭐 YAI니, AHRC니 이런 데도 XSBR 프로바이드 하는 그러한 스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XSBR이 끝나고 이제 어덜트 프로그램을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샘플 프로그램으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XSBR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뭐 잡 트레이닝 학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아까 제가 어떤 아이가 사과 맨날 3박스, 2박스씩 아침마다 씻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가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잡 트레이닝을 나가요. 그러니까는 학교에도 이렇게 잡 코치 겸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나이에 상관없이 고등학교 레벨에서 예, 고등학교 펑션하고는 상관없이 펑셔닝이 약간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그쪽에 이제 보내면 거기에서 이제 어프로브가 난다든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그 애플리케이션을 부모가 작성하는 건 학교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접 다 보내지는 않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 아이는 정말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신다든가. XSBR 프로그램 같은 게 이를테면 좀 프리 보케이셔널 비슷한 거죠. 예,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금 알아보고 아이가 일할 수 있는 스킬들을 키워주는 거니까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수업 시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끝나고 나서? 학교 수업 시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시간 안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퀸스 OCT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하이스쿨이 있어요. 그런 데에는 대부분 이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알아두시고 그 트랜지셔널 플래닝은 꼭 IEP 가질 동안에 꼭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거를 안 물어보면 그냥 IEP 골만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IEP가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IEP 동안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뭔가 필요한 건지를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하이스쿨이라면 이제 그 잡, 인플로이먼트라든가 트랜지셔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 아이가 지금 졸업하면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면 학교에서
그 코디네이터, 트랜지셔널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도와줄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아까는 학교를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웨이버 서비스인데 아까 거기에 제가 안 넣은 게 그룹홈이에요. 그룹홈도 아이들 이제 갈 수 있어요.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 그렇지만 학교 다닐 때도 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누군가 돌볼 수가 없다. 아주 특정한 상황이면은 그룹홈에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레귤러 상황이면 아이가 일단은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웨이버 서비스인데 스쿨 다닐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아이가 13살이다, 12살이다 OPWDD를 한번 신청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시작을 하시면 애들이 급하지 않게 트랜지셔널 그 기간을 지날 수가 있어요. 일단 그거를 받으니까 OPWDD 서비스가 학교 다닐 동안에 웨이버가 뭐가 있냐면 커뮤니티 해빌리테이션 프로그램, 그래서 CH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거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학교 갔다 오거나 데이 프로그램을 갔다 집으로 오면 커뮤니티 해빌리테이션 스페셜리스트 한 사람 원투원이에요. 한 사람이 집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고를 짰겠죠. 이제 시작할 때 뭐 항상 고울이 중요하니까 나는 얘가 슈타이 하는 것만 배웠으면 좋겠어. 나는 얘가 옷 입는 걸 배웠으면 좋겠어. 나는 얘가 화장실 대변 보고 잘 닦는 거를 배웠으면 좋겠어. 아니면 런드리 하는 걸 배우면 좋겠어. 아니면 머니 카운팅 하는 거. 우리 아이들 머니 카운팅이 약간 잘 안 될 경우도 있어요. 할만한데도 안 되는 아이들. 그러면 머니를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그 체인지를 받는 연습들. 아니면은 주의, 그러니까는 내 네이버를 그러니까는 안전하게 건너는 거, 양방향 보고 차가 저만큼 있으면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해빌리테이션 아이가 뭐 7살짜리도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필요하시면 그리고 웨이버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시피 서비스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레시핏은 부모님한테 브레이크를 주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버나잇 레시피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그 오버나잇 레시피 잠깐 설명했지만 내가 한국을 가고 싶어요. 한국을 가고 싶은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근데 한국 나갔다 오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 2주도 걸리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데 가서 스테이할 수가 있어요. 한 2주나 뭐 한 1년에 그게 한 40며칠인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오버나잇 레시피도 있고 레시핏이 중요한 건 부모님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어느 순간에 타임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한테도 좋아요. 레시핏은. 왜냐하면 부모가 약간은 실수가 있으니까 또 아이도 다른 환경에 가서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지나니까 리프레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레시핏을 잘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홈 레시핏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일주일에 한 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위크엔드에 무슨 모임이 있어. 근데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2시간, 3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급한 사정이 있는데 누가 봐줄 사람이 없어.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내 집에 와서 우리 아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홈 레시피 프로그램도 있고 하울러데이 위크엔드 레시피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위크엔드에 여행을 가요. 그러니까는 뭐 포코너를 간다든가 아니면 벚꽃놀이를 간다든가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 하울러데이 위크엔드는 한 2박 3일 정도 애들 뭐 스프링 브레이크는 한 일주일 정도 5박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할러데이 레시피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위크엔드 레시피 프로그램은 뭐 썬데이나 뭐 세러데이 하루를 해서 뭐 시티에 여행을 간다든가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서 뭐 볼링도 한다든가 이러한 프로그램도 위크엔드 레시피 프로그램이 있고 이머전시 레시피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버나잇 레시피랑 거의 비슷한데
내가 지금 오버나잇 레시피를 지금 어레인지도 못한 상태고 누구도 내 아이를 돌봐줄 수 없으면 이머전시 레시피 프로그램을 하는 에이전시에 컨택을 하면 돼요. MSC가. 그렇게 해서 어레인지를 해서 그 이머전시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고 셀프 디렉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셀프 디렉션 프로그램은 한 가지 웨이버 서비스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영어가 잘 되시고 시간이 좀 있으시고 액티브 하시면 셀프 디렉션을 저는 적극 권장을 해요. 지금 셀프 디렉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YAI의 저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 그런데 길게 보내고 싶지 않아. 아이가 보링해. 그러면 이틀만 보내고 뭐 3일은 다른 거. 뭐 아트 앤 크래프트도 좋아. 그럼 그것도 넣고 뮤직 테라피가 있대. 어느 분은 NYU 유니버시티에서 하는 뮤직 테라피를 받아요. 1시간당 200불이 넘죠. 그런 것들. 아니면은 다운 신드롬인데 이 머슬이 위컨드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약해져요. 잘하면 잘할수록. 그러면 수영이 좋대. 그러면 그 수영 프로그램 여러 가지 댄싱도 있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짜는 거예요. 이분 잡도 내가 보기엔 내 아이가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잡 코치를 하이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 코치, 그러니까 누가 잘하는지 잡 코치도 내가 물색을 해서 좋은 잡 코치를 내 아이한테 붙여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프로그램을 다 짜는 거예요. 데이 프로그램조차도 내가 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는 셀프 디렉션을 하겠다고 프론트 도어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처음부터 셀프 디렉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존에 받고 계셨어도 셀프 디렉션 하시겠다 그러면 MSC가 도와줄 거예요. 그럼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스킬, 그러니까 그 아이의 능력 정도를 DDP2라는 그 툴을 통해서 계산을 해요. 그 스코어가 나와요. 그거에 맞게 돈이 책정이 될 거예요. 나라에서. 그리고 또 무슨 서비스가 필요한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거에 맞게 돈이 책정이 되어서 각자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근데 그 셀프 디렉션 서비스 같은 경우면 내가 그 프로그램을 다 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고 치면은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또 다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에서 저 프로그램 움직이기 이런 걸 다 또 제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하셔야 돼요. 이제 셀프 디렉션을 할 때는 이제 서포티브 브로커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서포티브 브로커가 있어야 되고 파이낸셜 브로커도 또 하이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파이낸셜은 내가 하겠다. 모든 돈 나가고 막 이런 것들까지 내가 하겠다 보면 이제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지만 그러면 감사 나오고 이럴 때 그런 걸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래도 돼요. 그런데 서포티브 브로커를 파이낸셜 브로커를 하이어하면 그 파이낸셜 브로커가 돈 나가고 이런 거는 다 매니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을 만져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파켓에 내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파이낸셜 매니저 브로커도 하이어하고 서포티브 브로커도 하이어해서 서포티브 브로커가 프로그램도 찾아주고 플랜도 짜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가 아이가 가운데 있는 거죠.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렇게 할래. 이런 사람 하이어 할래. 그래서 부모가 또 하이어도 하고 그러면 서포티브 브로커는 그거에 대한 플랜을 짜고 그렇게 해서 펀딩을 리퀘스트 하고 그러면 거기서 나온 돈은 이제 파이낸셜 브로커가 매니지를 해주고 그런데 이 돈 나가고 이런 거는 부모하고 계속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서비스는 MSC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꼭 MSC가 필요해요. 이게 웨이버예요. 그래서 MSC 역할도 큰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더 많이 이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MSC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엑스트라로 그분한테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0개의 케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메인이 부모가 액티브하게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봐요. 지금. 그럼 저게 지금 지금 2N1이 안 된 상태에서 어플라이해서 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내가 매니지하는 게 한번 2N1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 아니면 저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되는 건데,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서 데이 프로그램으로 갈 때는 프론트 도어를 다시 거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셀프 디렉션이 학교 다닐 때 있다고 해서 트랜지셔널 된 다음에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있는 모든 서비스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H 프로그램이든 레시피시든 이건 계속 갈 거예요. 그런데 트랜지셔널 하는 그 순간에는 프론트 도어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데이 프로그램이니까 데이 프로그램을 갈 때는 그 프론트 도어를 거쳐서 이제 그 과정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트랜지셔널 할 때는. 그러니까 트랜지셔널이라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 데이 프로그램으로 학교를 졸업하는 그거를 트랜지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질문 있으세요? 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버나이트 레스피트하고 뭐 할리데이 위켄드 레스피트를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아이를 다시 한번 트라이얼링하고 그래서 인터뷰를 보잖아요. 근데 비헤이브 프로그램 때문에 리젝트가 돼요, 계속. 그래서 저 서비스 있는 걸 알고 신청도 했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거를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 인텐시브 비헤이비어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레시피도 있어요. 그것도 클래스 매니저가 뭐 이렇게 해주는데 어쨌든 거기도 일단 그 장소로 우리가 가서 걔를 데리고 가서 보여줘야 돼요. 그럼 거기서 애를 보고는 알아요. 트라이얼을 하게 되죠. 트라이얼링을 하는데 리젝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드데이 이런 여행을 가고 싶고 얘를 어디다 맡기고 싶고 갑자기 아빠가 아프다든지 이런 애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리젝트가 계속돼요. 그러면 그 MSC한테 이머전시 레스킷을 연결을 해달라고 그러시던가 아니면 아까 레임버스먼트 프로그램이 있죠. 내가 베이비시터를 하이어를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가 말 잘 듣는 사람 있잖아요. 어울리는 사람이 그 사람 베이비시터를 하이어해서 그 사람이 우리 아이를 돌보면 돈을 청구할 거 아니야. 그거는 해서 1년에 1,000불씩 받아요. 아, 오케이. 그걸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시브닝이나 뭐 relative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시스터리나 누가 시브닝이 봐주는데 여행을 가려면 걔도 같이 가야 가야 되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거를 유스를 있는 건 아는데 유스를 할 수 있는 방법. 어렵죠. 그거는 저도 잘. 그래서 왔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런 사람을 하나 어떻게 만들어야지. 궁금했던 게 나중에 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셀프 서비스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다 짜고 다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거기에 적당하는 양만큼의 펀딩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데 모자랄 경우 이런 게 있나요? 펀딩이 다 막 충분하게 나오리라고는 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최대한 나오게끔 그 서포티브 브로커가 플랜을 짜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근데 막 그게 100% 다 된다고는 볼 수가 없죠. 아예 미니멈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 아이에 맞게 나올 거예요. 뭐 어떤 아이는 10만 불도 나오고 10만 불 이상인 아이들도 나오고 만약에 이제 데이 프로그램에 가는 그 어덜트 아이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는 어떤 아이는 뭐 몇만 불 정도로 끝나는 아이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건 아이마다 다른데 풀리 막 그러니까 지금 하는 셀프 디렉션 하는 아이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지금 컴플레인이 뭐냐면 나는 펀딩이 더 필요해. 막 그래서 지금 이제 플랜을 좀 다시 짜고 그 펀딩을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고 MSC한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충분하진 않아요. 나라에서 저 대지가를 제공해 주는데 다른 거하고 똑같이 충분하게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서포티브 브로커하고 MSC하고 부모가 노력은 한번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죄송해요. 잠시만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런 펀딩의 소스가 뭐 비록 같은 곳이긴 하지만 그게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웨이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롱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뉴욕 시티 같은 경우는 더 쉽게 옛날부터 받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내가 뭐 셀프레이트 서비스 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지역에 따라 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더 어렵고 덜 어렵고 이런 게 있나요?
저는 롱아일랜드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롱아일랜드가 더 셀프 디렉션을 액티브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퀸스 같은 경우는 여러 에이전시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질 수 있지만 롱아일랜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운전하고 가야 되고 아예 트랜스포테이션이 있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또 액티브 하신 분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롱아일랜드에 셀프 디렉션을 많이 하신다고들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 어댑티브 디바이스나 그 다음에 environmental 그 모디피케이션, 우리는 E 모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이 목욕하기 시키기 힘드시면 목욕탕 개조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휠체어 들어가는 문이 필요하면 휠체어 문 그런 것들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소소한 것들까지. 그러니까 아이가 이 인바이러먼트 환경이 바뀌어지면 조금 더 인디펜던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일 것 같아. 그런 경우들은 거의 다 해당이 돼요. 아까 제가 케인 이야기 했죠. 요새는 레이저로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은 아이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같은 거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요새는 거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내장이 돼서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더 많이 잘 다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하며 브레일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글에 치시거나 MSC한테 물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 제가 그거를 지금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는 뭐 약간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실 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on our house가 해야 되는 거죠? 예. 내 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이드 서비스 코디네이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메디케이드 서비스 코디네이션에 이제 지금 슈퍼바이저로 있어요. GHO에. 그리고 한국 케이스는 제가 핸들링을 해요. 그래서 이 메디케이드 서비스 코디네이션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내 아이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서 그거에 필요한 서비스를 어레인지 해주고 그 서비스가 정말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해서 다시 이거를 고쳐나가는 이런 서클을 이루어서 계속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MSC가 누군지도 어떨 땐 잘 모르고 잘 만나지도 않은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지 마시고 한 달에 두세 번 너무 많을지도 몰라. 한 2번 정도 무슨 일이 없으면 전화를 하고 그리고 아이에 대한 상담도 수시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디케이드 서비스 코디네이터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Person Centered Planning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OPWDD에서 교육을 받는 게 ISP 다 아시죠? 그러니까 Individualized Service Plan. 이것을 짤 때 우리가 어떤 때는 하루가 더 걸리기도 해요.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다큐멘트로 옮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 중심의 어느 부분은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대로 아이의 서비스를 짜요. 근데 MSC 쪽에서 보면 그건 아이한테 안 어울릴 것 같고 아이가 더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MSC가 이제 아이 쪽에 서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MSC가 그 Person Centered Planning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Individualized Service Plan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플랜이 짜여지면 이게 아이가 이제 그 미래에 계속해서 이 플랜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도 이제 제공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디케이드 서비스 코디네이션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웨이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되었던 그 프로그램은 이 메디케이드 서비스 코디네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다. 그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제가 웹사이트 하나를 놓았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OPWDD 웹사이트가 나올 건데 지금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Family and Individual이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그 OPWDD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적어드렸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 그건 거기에는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내비게이트를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구글에다가 그 서비스 이름을 적고 OPWDD 적으세요. 그러면은 나오면 그 서비스가 있으니까는 다 나오니까. 엑스텐션 생각이 있나요? 질문 있으세요? 지금 몇 시인가요? 우리가 몇 시까지 하기로 했지? 3시? 그래서 질문이 좀 있으신가요? 예. 저기 요번에 이번 6월달에 졸업하는 21세 된 딸인데요. 예. 지금 현재로서 메디케이드는 기본적인 메디케이드는 되는데 그린 카드가 없어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트랜스퍼가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지. 그린 카드가 언제 나오기로 되어 있나요? 지금 프로세싱 중인데 아직 한 1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그린 카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일단은 메디케이드 저희가 해본 결과로는 그린 카드가 없이 그냥 메디케이드가 있는 사람들은 프로세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결과, 그러니까 저희 경험에 의해서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 데이 프로그램 자체를 못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방법은 없어요? 그 방법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메디케이드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저는 시민권자거든요. 복잡한 사정에서 아직까지 그린 카드를 못 받았어요. 받았는데 앞으로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린 카드 완전히 받으려면. 그러면 한번 지금 MSC나 아무도 없죠. 일단은 어느 에이전시든지 한번 패밀리 서포트에 한번 신청을 하셔서 일단은 모든 프로세싱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OPWDD 패밀리 서포트 서비스에 연락을 하셔서 시작을 하세요. 지금 프론트도어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러시면서 그때쯤 되면은 그린카드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거 연락처 뭐. 예, 제가 이따가 드릴게요. 예. 그리고 다른 질문 없으세요? 뭐 프론트도어나 아니면은 뭐 서비스나 아니면 예. 아까 요즘은 그룹홈으로 보내는 거 말고 아이들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요즘에 솔직히 그룹홈 보내기가 좀 힘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티오를 많이 주진 않아요. 이제 배드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좀 힘이 들고요. 그 대신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생기는데 한 가지는 우리 아이를 내가 못 케어할 경우에 내가 무슨 사정에 의해서 못 케어해. 내 친척들도 못 돌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이 아이를 내가 키워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아이가 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OPWDD에서 인스펙션이 나와서 그 안전한가를 보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어프로브가 나면 그 아이가 사는 먹고 입고 자는 것들이 대부분 그 3,000불이 되더라고요. 한 달에 그만큼이 그 사람한테 가게 될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내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내 아이가 하이 펑셔닝이고, 그리고 일을 조금 할 수 있고, 인컴이 좀 있고, SSI도 받고, 푸드 스탬프도 받죠. 그런 경우에는 OPWDD에서 아이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그렇게 룸메이트처럼 이제 어느 그 시니어 피플이나 뭐 이제 이런 사람도 아까 그러한 거하고 조금 똑같은 그런 맥락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이제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무슨 사정이 있어서 뭐 돌아가셨다 이혼을 했다 뭐 이런 거는 있지만 그룹도 그거는 이제 벌써 저거잖아요. 우선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 그 커뮤니티에서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요즘에 하는 것도 부모님이 지금 무슨 어떤 이슈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단 이름이 혹시 뭐예요? 인홈 서비스일 거예요. 인홈
인홈 서비스인데 그게 셀프 디렉션 아래에도 있어요. 그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 뭐 그룹홈이 많이 닫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열려 있으니까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번 그것도 그룹하고 몇 번 봤었어요. 리젝트가 잘 부모님이 멋지게 살아있고 건강하고 그래서 이제 리젝트를 하더라고요. 그 인홈 그거를 알아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아이가 사는 거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한 주소에 어머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예,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다른 거 뭐 없으세요? 뭐 프론트도어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다 프론트도어 뭐 받으시고 엘리지빌리티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